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. 한국투자증권 안전사 최우화 연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, 최근에 주시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의 틈타. 오늘은 뭐 메르스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지난주는 뭐 엔터주들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 이렇게 틈새 테마주들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.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서도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뤘는데요. 키워드가 연결이라고 지었고요. 170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개성공단이나 자원개발의 시너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. 거기다 철도나 도로, 물류망에 대한 기대감, 비핵화, 70년 단절, 풀열쇠에 증권시장에서는 어느 쪽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?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효과는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대입에서 워낙에 좀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뭐 그다지 이제 크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2천억 달러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2천억 달러 부분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2,670억 달러 관세 뭐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 이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좀 세게 왔을 겁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로 즉각 관세 발효가 되지 않았고 시간이 좀 미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악재보다는 뭐 약간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시장도 사실 밀리려다가 이 부분이 사실 좀 안 밀렸죠.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,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그 주말 사이에 나온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이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눈여겨보셨을 겁니다.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재압박에 나섰다라는 소식인데요. 현대모비스의 AS 부분을 떼내 현대차에 합병시키고 남아있는 현대모비스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서한을 현대차그룹에 보냈습니다.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는 엘리엇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. 이것에 대해서 주주 한계를 넘었다라는 국내 안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너무 저희가 이제 주주라는 개념은요,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경영에도 이제 간섭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너무 주주가 많은 부분을 이제 회사에 좀 제한을 하게 되다 보면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. 특히 이제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부정적인 이제 비판이 일고 있는 게 이렇게 되게 된다면 회사는 아마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시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. 여러분 오늘 헤드라인에서 그 미국발 무역 분쟁과 거기다 이번 주에는 금리 인상의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경계감이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주간 증시 전망에서요.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2,670억 달러 관세 추가적으로 예고했습니다. 거기다 다음 이 분쟁국으로 일본을 좀 지목하기도 했는데요. 자, 미국발 무역 분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관세에도 중국이 미국에 대한 그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거기다 또 8월에 사상 최대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그에 따라 미국의 압박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자, 중국의 대미 무역자가 310억 5천만 달러로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이 8월의 대미 흑자 규모가요, 여러분, 그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 흑자 규모보다 미국의 그 규모가 더 크다. 미국과의 무역을 제외하면 그 적자라는 얘기인데요. 자, 미국의 공세 강화 우려감으로 이번 주에 경계감 보여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? 일단 중국의 태도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좀 달라질 것 같고요.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썼거든요. 이 중국의 행동에 따라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에어포스 원 앞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제 발효 안 시키겠다는 거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또 발표된 지표에서 대미 관련된 흑자가 또 중국 최고로 또 나오면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또 액션을 또 취할 거란 말이죠.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약간 불확실성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이야기가 나온 거는 사실 예전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일본으로 번지려면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. 그래서 2,670억 달러 관세 준비는 됐지만 발효가 되려면
적어도 11월 이후 중간 선거 이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사실 저는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중국의 8월 대미 무역 이 사상 최고 흑자가 중국에도 사실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이 분석인데요. 미국은 8월에 무역 수치를 자신과의 관세 부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추가적인 관세 부과는 아무래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이번 주에 증시에서도 이 무역 분쟁은 가장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되겠군요. 네,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그 비슷한 무역 분쟁의 이슈 계속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. 다음 소식인데요.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 고점 논란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IT주는 급락을 하고 흔들립니다. 자, 지난주에 JP모건에 대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자, 함께 이 보고서의 서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메모리 반도체는 길었던 슈퍼사이클을 뒤로하고 이제 업황 둔화에 진입할 것이다. 하지만 하락의 양상은 생각보다 덜 심각하겠다. 이건 뭐 병 주고 약 주고인지 싶네요. 2018년까지는 호황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JP모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업황이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. 반도체 디램이 전년비에 44% 성장하고 내년에 16% 성장할 것으로 2018년도에는 예상을 하지만 19년도부터 업황이 꺾이며 전체 매출은 평균 12%가량 감소, 메모리 평균 판매 단가도 30% 감소한다고 내다봤습니다. 2020년에는 더 낮은 한 자릿수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. 어떻게 바라봅니까? 일단 지금과 같은 가파른 반도체 성장세는 저는 나타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보면요.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넷플릭스나 아니면 페이스북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좀 큽니다. 이 최근에 이제 저희가 통계 자료를 보면요.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가 쓰는 인터넷에서 44%가 이제 인터넷 동영상 트래픽 발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에서 이 동영상 부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서버를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. 기업이 서버를 늘리면요. 그 서버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까지 올라가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등의 주가가 조금씩 꺾이고 실적이 조금씩 둔화세를 보이면 서버도 그만큼 많이 증설하기 어렵다. 따라서 이제 반도체의 둔화는 좀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성장세가 둔화는 될 수 있어도 버는 돈은 여전히 많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보다는 박스권으로 장기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JP모건의 박정주 서울지점 리서치센터장의 보고서 서문인데요. 글로벌 메모리 마켓 사이클이 그러니까 디램 가격의 랠리가 롱에스트 지금까지 긴 것을 끝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공식적인 전망을 내놨다라는 거 전해드렸고요. 자,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에 이런 IT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며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테마 활발합니다. 오늘은 메르스 관련주입니다. 특히 오늘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메르스 관련주라고 할 정도로 주식시장에 관심이 이 테마로 형성되는데요. 참 3년 만에 발생, 지난 그 사망자와 무수한 참 논란이 있었던 이 메르스가 발명함으로써 이 관련주에 대한 소식입니다.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는 물론 진단키트 제조기업과 손세정제, 마스크, 예방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름세인데요. 뭐 오늘 나열하면 뭐 509와 진원생명과학은 상한가, 등등 줄줄이 뭐 10% 이상씩 나열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. 이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 또 이 중에서 그래도 유효하다라는 관심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메르스가 이제 3년 만에 다시 발생이 됐는데요.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까지 이제 단기 시세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메르스 특성상 워낙에 이제 전염률이 높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도 뭐 전염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이제 전용 병동도 있고
그다음에 이제 책에도 굉장히 빠르게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. 지금은 바로 이제 좀 상승이 나오지만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세가 다시 소강 상태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뭐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건 이제 진원생명과학 정도, 그다음에 뭐 제일바이오 등이 있는데 접근을 하실 때 뭐 많은 비중보다는 좀 적정한 비중으로 분할 매수로 나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. 아마 다음 주 이제 소강 상태 들면 시세가 좀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 그러니까 접근하실 때 이 테마주임을 꼭 명심을 네. 하시고 주의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싶습니다.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, 네네. 어떻게 보면 그들의 리그가 그렇습니다. 네, 되겠네요. 예. 상한가 종목 그리고 그 외에 그 제약회사, 제조기업, 손세정제, 마스크 종목들 눈에 띄는 거 테마 형성한 거 전해드렸습니다.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.